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만성 간질환 환자들에겐 치명적인 A형 간염 환자가 대전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산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전시에 최근 외부 인사를 공직자로 뽑는 개방형 직위 인선과 관련해 전문성을 살린 인사라는 평가와 적절하지 않은 코드 인사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공습 속에 야외 관광지는 한산해지고 실내 관광지에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들이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치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만성 간 질환 환자들에겐 치명적인 A형 간염 환자가 대전에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미리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 외에 별다른 예방 대책도 없는데 정확한 확산 이유도 밝혀지지 않아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A형 간염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에 있는 바이러스를 섭취할 때 감염됩니다. 처음에는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만성 간질환이 있는 경우 사망에 이를 만큼 위험합니다. 갑자기 고열이 발생할 수 있고 복통이라든지 보통은 대부분 황달로 인해서 구역구토라든지 피로감 그리고 무력감 같은 것들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 대전에서 발생한 간염 환자 수는 216명으로 전국 환자 수의 5분의 1에 달했습니다. 10만 명당 발생률도 충남 4.05, 세종 8.75, 대전 14.44로 나타나 대전의 경우 전국 평균 7배를 웃돌았습니다. 또 노약자나 어린이가 아닌 20대에서 40대를 중심으로 A형 간염이 확산되고 있어 예방접종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20대에서 40대 연령층이 전체 환자의 86%로 가장 많았고 대전시와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의 A형 간염 환자 발생이 두드러지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A형 간염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미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 외에 마땅한 예방법이 없습니다. 나름식이나 씻지 않은 과일, 오래된 어패류를 삼가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일주일째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가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해소돼 내일은 일주일 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나쁨 수준이지만 수치는 어제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대전과 세종은 나쁨 수준이 예상되며 주말과 일요일에도 비슷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의 기습이 관광지의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야외 관광지는 눈에 띄게 한산해지고 대신 실내 관광지엔 부쩍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나들이길에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선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나들이 명소로 알려진 천안의 호수공원 천호지. 일주일째 미세먼지로 뒤덮이다 보니 인근 대학을 오가는 학생들만 바삐 걸어갑니다. 아산의 유명 관광지인 외암 민속마을 역시 한산하기는 마찬가지. 날씨가 포근해지는 이맘때면 평일에도 꽤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였지만 올해는 미세먼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다 집에서들 들어앉아 있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뭐 이 마을의 입장료도 그렇고 엉망이야 지금. 대신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실내 관광지는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사태로 야외 활동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진 게 이유입니다. 애들이 답답해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이제 어디 갈 데가 좀 마땅히 없다 보니까 이런 실내 이런 공원을 좀 찾게 되거든요. 관람이나 체험은 물론 식사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건물 안에서 가능한지,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는지 등 나들이 장소를 고르는 새 기준도 생겨났습니다.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실내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인지 그리고 실내에 공기청정기 같은 시설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연일 비상저감 조치 발령 기록을 갈아치우며 올해 더 심각해진 미세먼지가 봄 나들이철 관광지 풍경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주최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민준 박사는 인공지능 기술과 고성능 컴퓨팅을 활용한 선제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올해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에 86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국민들은 성과를 직접 경험하기 쉽지 않은 만큼 편익을 느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주장했습니다. 세종시의 실질적인 자치 분권 실현을 뒷받침할 세종시법 개정안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수영장과 주차장 등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국유 재산을 세종시장에게 관리 위임하거나 위탁하도록 하고 운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또 주민세의 일부를 읍면동의 특성에 따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장을 시민 추천과 공모를 통해 임명하는 등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이 담겼으며 연내 국회 통과가 목표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대전시장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연속 보도합니다. 최근 대전시에는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공직자로 뽑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 중인데요. 인선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일부가 시민단체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전문성을 살린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감시와 비판을 하다가 고위직을 맡는 게 적절한 건지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전시는 올해 4급 성인지 정책담당관과 공동체 정책과장 직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개방형 직위였습니다. 민선 7기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또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성인지 정책담당관에는 김경희 대전 여성정치 네트워크 공동대표가, 공동체 정책과장에는 강영희 사당법인 풀뿌리 사람들 기획이사가 임명됐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평가도 있지만 두 자리 모두 허태정 시장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출신들로 채워져 코드 인사 지적도 나옵니다. 마을 활동가 출신의 강영희 공동체 정책과장은 허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 때문에 선거 공신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 담당관은 지난해 4월 지역 여성단체 대표로서 당시 후보였던 허 시장과 성인지 정책 전담직을 만든다는 협약을 맺은 당사자여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본래의 목적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좀 무마시키고 오히려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이제 그분들을 좀 차용한다고 그럴까요?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의 잇따른 고위공직 진출이 대전시 행정의 활력과 전문성을 높여줄지 코드 인사에 그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다음은 최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전의 새 야구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구장 입지와 관련해 자치구들의 경쟁이 점입가경인데요. 후보지 결정을 20여일 앞두고 구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는 등 과열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이후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선 대전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교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 의회 앞 때 아닌 삭발식이 진행됩니다. 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부의장 등 의원 3명이 주인공으로 수십 년째 각종 기관이 떠났는데 야구장마저 옮긴다면 지역 경제는 파탄날 것이라며 새 야구장은 중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약대로 시행하면 될 일을 부지 선정을 용역을 주면서부터 사실상 한 발을 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 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만약 결정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걸로. 유치전을 관망하던 유성구도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성구 의회는 야구 팬들의 접근성과 쇠락한 관광특구 부활을 위해서는 새 터미널 인근인 구암역 일대가 최적지라고 내세우는 한편 야구장이 원도심 활성화 도구만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중구도 좋고 동구도 좋고 다적구도 좋지만 흥행이 안 될 때는 어떡하겠냐.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달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여건이 이만큼 우리 유성구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어디에 입지하든 새 야구장은 오랜 야구 팬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인프라입니다. 이 때문에 대전시는 입지 선정 이후 불필요한 후유증을 없애기 위한 갈등 관리에 보다 주력해야 합니다.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야구장 입지 선정,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결정과 함께 자치구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어제 공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34살 A씨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주변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남 남해안에서 나는 매생이를 서해안에서 양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수만 간척 사업으로 방조제가 생기면서 김 양식을 접어야 했던 어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문은성 기자입니다. 태안 앞바다,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 대나무 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생이 양식장입니다. 손으로 쓱쓱 훑어내자 금세 바구니가 가득 찹니다. 태안군은 어민들과 함께 가로림만과 천수만 등 3곳에 매생이 시험 재배를 해 천수만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그 수온이 남해안보다 일찍 떨어지는 점을 이용한 조기 생산이라든지 경제성 분석 등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향후에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가로림만은 천수만보다 수온이 낮은 탓에 매생이 성장이 더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남해안 양식 기술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접목하는 등 시범 사업이 빛을 보면서 어업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한기에 소득이 별로 없는데 이 매생이를 하다 보니까 좀 소득이 좀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과거 이 일대는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김 양식을 시작해 큰 돈을 벌었던 곳인데 바다가 반토막 나면서 김 양식을 접고 조개 채취만 해왔습니다. 매생이는 김이나 미역보다 양식이 쉽고 소득도 높습니다. 천수만에서 해조류 양식이 이루어진 건 지난 1980년대 천수만 간척 사업으로 방조제가 생긴 이후 30여 년 만입니다. 특히 태안은 갯벌이 충남 전체의 39%에 달해 여건도 좋습니다. 매생이는 철분과 칼륨 등 무기염류와 비타민 A와 C 등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어 어린이 성장과 여성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세종 시민들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최적지며 세계적인 축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산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자치도시 실현을 위해 오늘 2022년까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합니다. 오세현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산의 농축산물 소비액이 한 해 5천억 원대에 달하지만 지역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억 원에 불과하다며 2022년까지 1,000억 원대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는 올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 중심의 지역 농산물 소비 구조를 공공기관과 대학을 비롯해 단체 급식을 하는 기업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 이딴 근로자 산재 사고와 관련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숨진 이후에도 또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작업 중지 명령과 사고 조사 등 고용노동청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화폭발 사고 유가족이 장례 절차 합의 과정에서 한화 측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장례 일정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4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의가 이루어져 내일 발인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한화 측과 장례 절차를 협의했지만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